2023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느덧 9월 모의고사고 어느덧 수능입니다.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학습법보다는요, 마음가짐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그 어떤 시야, 안목,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자 9월 평가 모의고사 TV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쌤이 D-100 또 학습법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안 본 학생들은 이걸 확인하시고 자, 수능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저는 이투스 수학여행의 차윤우입니다. 자, 제목은 뭐 6월 평가 모의고사 비슷해요. 시험 보기 전에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잖아. 그지? 알고 이해하는 걸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강의를 완강을 해서 점수가 오릅니까? 아, 오르겠지. 정말 개미 눈물만큼 오를 거야. 그러나 의미 있는, 흔히 말하는 폭발적인 성적 상승이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성적이 오르려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체화가 돼야 돼요. 내 몸에 배어가지고 나의 손과 발, 수족처럼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겨우 떠듬떠듬 알고 나면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오히려 시험이 더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실수가 나와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더 맞춰도 실수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체화하지 않은 점수가 오르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복습을 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쌤이 이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어떤 학생이 수강후기들을 막 올려. 수강후기 올리는 사람도 있고 질문 답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소심하게 비밀글로 올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쌤이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 3월 달에 6등급이었던가? 그러다가 4월, 5월 모의고사 성적이 또 올랐어요. 그러다가 6월 평가 모의고사 이제 보고 나서 1등급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질문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쌤이 뭘 보고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했느냐, 되게 놀라웠느냐. 쌤이 이제 학기 초 영상들을 보면은 쌤 또 강의 커리큘럼 마찬가지고 개념 강의가 있고 그 개념 강의랑 함께 풀어야 되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출 시너지라고 하는 기출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최근 뭐 몇 년 동안 플러스 과거 문제들도 퀄리티가 좋은 그러면서 지엽적인 건 뺀 기출 문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정말 외우다시피 풀어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 온오프라인 학생 만나보면요, 강의를 듣는 거는 잘 따라와. 왜? 쌤이 쭉 끌고 가니까. 근데 혼자서 독서실에 앉아서 자습실에 앉아서 집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 수백 수천 문제를 막 정말 이빨 깨물면서 풀어야 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낸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쌤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풉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해서 뭐 최소한 선택 과목까지 뭐 서너 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를 보잖아. 답이 바로 외워지는 거야. 풀이 과정이 다 기억이 나는 거야. 복습을 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쌤이 칭찬해 줬죠. 당연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집 풀듯이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논리를 외우다시피 하는 게 시험에선 필요하다는 거지. 특히 수능에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고요. 당연히 그거는 무조건 성적으로서 결과로서 보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 이후에 뭐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그게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이미 그 정도로 포텐셜이 있는 학생은요, 그 뒤에 뭐를 해도 됩니다. 다 풀 수 있어요. 네. 뭐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는요, 마치 뭐냐면 어떤 특정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럼 운동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이 필요하잖아. 그 기초 체력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기초 체력이 잘 준비된 학생들은요, 어떤 운동을 하든지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예전에 뭐였더라?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그 여자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막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 저 운동 다 막 엄청 잘하잖아. 맛있는 녀석들인가 나왔던 그 개그맨 아시죠? 근데 보니까 다 잘해. 근데 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 체력이나 이런 게 다 이게 타고난 거야. 근데 그게 후천적으로 연습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자기도 모르게 생활하면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수학도
그런 점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었던 경험과 그 다음에 노력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뭐 엔제를 풀건 모의고사 훈련을 하건 아니면 뭐 수능 특강 책을 풀건 뭘 풀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습이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건 비슷한데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9월 평가하면 모의고사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도 뭐 기껏해야 뭐 100일 정도 남았고 얼마 뭐 남아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막 남들은 모의고사 풀고 있고 남들은 엔제 풀고 있고 남들은 뭐 무슨 책 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어차피 수능 수학의 출제 범위가 유한하거든요. 그 유한한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이 아직도 안 돼 있잖아. 또는 개념학습이 아직도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출 문제 풀고 개념학습 공부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덜 된 상태에서 그 뒤에 뭐 고난도 문제 풀고 모의고사 푼다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특히 수학은요. 쌓아나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밑에 쌓여있는 게 튼실하지 않으면 위에 쌓아봤자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수능은요. 무조건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이 코어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근데 계속해서 그 막 뭐 현란해 보이는 막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은 지적 유의가 생기지 만족감이 생깁니다. 점수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장 강의거나 온라인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가 평범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빠르고 매끄럽게 실수 없게 체화시키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히려 최고난도 문항들을 막 푸는 것보다 적당한 수준의 문제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푸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문제, 기출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는요. 사실 점수가 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점수로 평가를 받고 그다음 그 점수를 여러분들이 수능에 가고 실제로 수학 실력도 중요하지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학적인 거 말고 수학 외적인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어떤 순서대로 풀 것이냐. 예를 들면 1번부터 30번을 푸는데 어떤 학생은 1번부터 쭉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선택 과목 먼저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점짜리만 골라서 먼저 풀고 2, 3점짜리 풀고 그 다음에 4점짜리 돌리는 학생도 있고요. 요거는 학생들마다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야. 6월 평가원은 시행착오를 했다고 치면 이제 그 뒤에 봤던 몇 번의 학력 평가라든지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순서를 체크를 해야 돼요. 어느 게 제일 좋냐? 보통 요거 이제 파이널 강의 같은 거 할 때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학생들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내가 목표가 1등급이야, 100점이야 이런 학생들은 고민하지 말고 1번부터 쫙 풀면 됩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거 나오면 체크하면서 넘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목표가 80점이야, 70점이야, 4등급이야, 3등급이야. 아 정말 2등급만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런 학생들은요. 쉬운 거를 먼저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그 쉬운 것만 실수하지 않고 풀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순서를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점수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고난도 22번이나 30번 문제나 9번 문제나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 또는 뭐 중킬러급 문제 뭐 14번이나 15번 이런 거에다가 시간을 쏟는 거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이런 문제, 뭐 이런 문제, 이런 적당한 4점짜리 수준의 문제를 실수 없이 잘 맞출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30번을 푸는데 필요한 노력과 9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노력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평범하고 쉬운 거를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전략적인 학습도 필요한 거지. 나의 학습 상태와 수준과 남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을 때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것과 버릴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의 선택이 아니라 취하고 버릴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실전에서 그 취하는 것에 시간을 쏟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도 하느냐 검토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한 번 풀면은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잖아. 실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아 이거는 풀었어, 이거는 맞췄어, 맞출 거야 라고 했던 문제가 시험에서 시험 끝나고 채점을 했는데 실수가 나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9번, 10번 같은 문제를 실수를 해버리면
내가 천신만고 끝에 풀었던 30번 문제가 틀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가 내 실력을 봤더니 절대 30문제를 100분 안에 다 못 풀어. 그러면 한 뭐 4개는 못 풀 것 같아, 도저히. 그럼 그 4개를 다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춰서 84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시험 당일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원점수 선생님 65점인데요, 68점인데요, 뭐 이러면은 68점 중에서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내가 도저히 내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시간만 충분했고 검토만 했으면 맞췄을 법한 문제를 다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점수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또 필요해요. 어떤 것들? 항상 말했지만 문제 푸는 속도가 시험 점수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빨리 풀면 그 남은 시간 동안 고난도 문제를 투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토를 통해 갖고 틀린 거를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 푸는 속도가 점수랑 그냥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큰 틀에서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내가 연산이 부족하냐? 식을 세우는 걸 잘 못하느냐? 아니면 정의 해석이 안 되냐? 이런 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까지 가져가야 되는 숙제죠. 나중에 선생님 파이널 강의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이제 실전 모의고사 뭐 운영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알려줄 거고요.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수학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는 수학 실력에 포커싱을 했다고 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점수를 어떻게 올릴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수학은 수학대로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점수를 올리기 위한 훈련들이나 점수를 올리기 위한 팁들도 같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쌤은 9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리고 이후 학습법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